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4일 신해 첫 번째 기사 1429년 명선득 4년 중국 황제가 구하는 석든잔의 헌납 방법과 학문 진흥책을 의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사신이 황제의 명령이라 하여 석든잔을 구하는데 만일 과연 황제의 명이라면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신이 돌아갈 때에 부본을 첨부하여 바칠 것인가? 따로 사람을 보내어 사신과 같이 가서 바칠 것인가? 내 생각에 태조 때에도 간혹 사신에게 붙여 보내어 진언한 예가 있었으니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좌의정 황희 판부사 변계량이 아뢰기를 비록 사신에게 붙여 진언한 예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세로 보아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득비의 치제로 인하여 그의 자제가 반드시 사언하러 올 것이니 그에게 붙여 보내어 진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3년의 상기가 천하의 통례이다. 옛날에 황제가 이 무창의 아비에게 지지한 바가 있었는데 무창이 상기를 마친 뒤에 들어가 황제를 배웠고 벼슬을 받아 돌아왔다. 그러나 옛글에 이르기를 자식이 곧 복을 벗으면 곧 사례를 행하되 만약 친아들이 없으면 족친이나 한 동네 사람이 이를 행한다 하였으니 사언은 늦출 수는 없다 하니 황희와 변계량이 아뢰기를 상기를 마친 다음에 들어가 뵙는 것이 비록 고려에 있사오나 지금 이같이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득비의 아들은 바야흐로 상중에 있사오니 그 사위가 대행하는 것이 옳으며 겸하여 석든잔을 가지고 사신과 함께 가서 진언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예조판서 신상에게 명하여 의논하여서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희와 계량에게 이르기를 전일 상수한 학문을 진행시킬 조건에 대하여 회화를 들었는가 하니 계량이 아뢰기를 신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경대부의 적자와 준수한 평민만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이제 유음자지를 모두 빈궁에 들어가게 한다면 너무 많지 않겠는가 하니 계량이 아뢰기를 경관직 3품 이상의 자제들만 모두 입학시키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과도 또한 문과와 다름이 없이 사패, 사계, 사연하며 육아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부사가 여러 번 말하였으나 이는 태종께서 이미 법으로 세워놓으신 것이므로 경솔히 고칠 수 없고 다만 시취할 때에 사서 이경을 고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희와 계량이 아뢰기를 활쏘고 말타는 제예는 3,000명의 갑사도 다 능한 것이오나 무과가 갑사와 다르다는 것은 다만 병스를 고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3, 4서를 대략 통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문과와 다름이 없는 까닭에 선비들이 모두 문을 버리고 무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제부터 4서 1경을 고강하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벼슬을 제수하는 일은 어찌할까 하니 계량이 아뢰기를 25세가 되면 벼슬을 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18세에 벼슬을 주는 법은 박성명이 그의 자식에게 벼슬을 제수하려는 술책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하고 황희가 아뢰기를 이 법은 곧 태종 때의 하윤 등이 정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일찍이 박성명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이 법을 세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 나머지 조건은 내가 모두 조치할 것이나 무과를 제학과 함께 일례로 시치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하니 계량이 아뢰기를 신은 아직 일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오나 윤회가 신에게 말하기를 무과는 곧 다른 여러 학의 예와 같다 하옵기에 이제 원전을 상고하오니 방방사계 3일 육아의 법이 없사오니 구제에 의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내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계량이 아뢰기를 과장에서 반드시 경서의 본문을 상고한 뒤 에라야 글을 지을 수 있을 것인데 이제 본문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경서를 웬 연후에야 비로소 글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니 아마도 4서 5경을 완전히 다 외울 수 있는 자가 없을까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본문을 보지 못하게 하면 학자들이 반드시 너무 우려할 것이니 다만 상경만으로
글재를 내는 것이 어떨까 하니 계량이 아뢰기를 그러합니다. 옛날에도 포를 내리는 예가 있었고 송감과 전조사도 또한 3일간 대포한다는 말이 기재되어 있으니 고제에 따라 행함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통감에도 역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근래년에 와서 곡식이 풍성하지 못하고 또 나라에 경사가 없어서 감히 거행하지 못했고 이제 봄 가을에 80세 이상 된 자에게 쌀을 내려 주었다 하니 계량이 아뢰기를 대포를 내리는 제도는 고대의 좋은 법이오니 마땅히 빨리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4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김계의 고신을 도로 주게 하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4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잔치를 베풀어 사신을 위로하다. 왕세자가 태평관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어 사신을 위로하였는데 술잔이 8승배에 이르러 사신이 성을 내어 말하기를 엄병을 잡은 자가 나를 비웃었다 하였으니 이는 곧 사이제거 이성과 이계린을 말합니다. 명하여 이들을 불러 꾸짖고 그 지금을 경질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4일 신해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각 영 및 3군의 액수를 고쳐 아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앞서 각 영 갑사의 대장과 대부의 액수가 균일하던 것을 지난 계면년에 용군 호아의 두 관사를 혁파하여 이를 각 영에 분속시킬 때에 각 품의 액수의 많고 적은 것을 고르게 하지 못하였으니 실로 온당하지 못하였고 또한 3군 5군 5원의 대장과 대부도 또한 부재함으로 이제 각 영과 3군의 액수를 고쳐 마감하여 아뢰나이다. 1. 종사의 갑사 1000명 내에서 14의 중좌령에 각각 사직 3명, 부사직 3명, 사정 4명, 부사정 10명이요 우령에 각각 사직 2명, 부사직 4명, 사정 4명, 부사정 10명이요 전후령에 각각 사직 2명, 부사직 4명, 사정 3명, 부사정 11명, 총계 사직 120명, 부사직 180명, 사정 180명, 부사정 520명이었던 것을 이제 이를 개정하여 매 영마다 각각 사직 2명, 부사직 3명, 사정 5명, 부사정 10명으로 해서 14에 아울러 사직 100명, 부사직 150명, 사정 250명, 사정 부사정 500명으로 할 것입니다. 1. 종전의 각 경의 대장 대부가 1500명, 섭대장 섭대부 600명 내에서 중좌 우령에 각각 대장 10명, 대부 20명, 섭대장 4명, 섭대부 8명과 전후령에 각각 대장 9명, 대부 21명, 섭대장 3명, 섭대부 9명으로 총계 대장 480명, 대부 1020명, 섭대장 180명, 섭대부 420명이었던 것을 이제 이를 개정하여 매 영마다 각각 대장 10명, 대부 20명, 섭대장 4명, 섭대부 8명으로 하여 14에 아울러 대장 500명, 대부 1000명, 섭대장 200명, 섭대부 400명으로 할 것입니다. 1. 종전의 3군 5원 415명 내에서 중군의 사직 21명, 부사직 29명, 사정 25명, 부사정이 54명이요 좌우군의 각각 사직 21명, 부사직 29명, 사정 35명, 부사정 53명으로 총계 사직 63명, 부사직 87명, 사정 105명, 부사정 160명이었던 것을 이제 이를 개정하여 매 군마다 각각 사직 21명, 부사직 30명, 사정 40명, 부사정 50여 명으로 하여 3군에 아울러 사직 63명, 부사직 90명, 사정 120명, 부사정 165명으로 할 것입니다. 1. 정전의 3군의 건장 200명 내에서 중군의 대장 24명, 대부 44명이요 좌우군의 각각 대장 23명, 대부 43명으로 총계 대장 70명, 대부 130명이었던 것을 이제 이를 개정하여 매 군마다 각각 대장 20명, 대부 40명으로 하여 3군에 아울러 대장 60명, 대부 120명으로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1월 4일 시내 5번째 기사 김만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김만이 안장 2개, 전비 합보 4개, 녹비 합보 2개, 마장 2부, 청첨 2개, 흑사피, 해달피, 화살통 각 1개, 말총 망건 1개, 삼도자 5부를 요구함으로 명하여 이를 주었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1월 4일 시내 6번째 기사 경상도와 전라도의 곳곳에 지진이 일다. 경상도 함양, 진성, 거창, 안암과 전라도 진안, 운봉 등의 고을에 지진이 일었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1월 4일 시내 7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가 길주 용승에 동시에 성을 쌓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다. 일찍이 길주 용승 2업의 성을 쌓게 하셨으나 2개의 성을 일시에 쌓게 되면 그 공력이 진시로 어려울 뿐 아니라 더욱이 길주는 큰 진으로서 저쪽 사람들이 내왕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두는 곳이며 또 수재의 의뢰가 있으니 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참고와 관사 및 백성의 집은 그 고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내년 봄에 옮겨 세우도록 하고 그 업의 성은 가을에 다소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쌓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1월 5일 임자 첫번째 기사 유성이 장남에서 나와 태묘의 남쪽으로 들어가다. 유성이 장남에서 나와 태묘의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형상이 주먹 같고 빛이 희었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1월 5일 임자 두번째 기사 사신에게 빌선을 주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1월 5일 임자 세번째 기사 유맹문이 사신으로 가는 자들의 물품을 엄히 규제하라고 상소하다. 교리는 나라의 중요한 일이요 봉사는 인신의 대절입니다. 사신이 된 자가 진실로 예의로서 스스로 지키고 염치로서 행하지 않으면 군명을 욕되게 하고 사제를 훼손하게 됩니다. 우리 조정에서 교린하는데 도로서 하여 제아주 조신을 보내어 신의를 맺고 화호를 닦으시니 그 생각이 기쁘십니다. 그러나 앞서 복명한 신하들이 성상의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이익을 탐하고 재물을 중히 여겨 군명을 욕되게 한 자가 간혹 있었사오니 그 연유를 생각해 보건대 어찌 금방이 엄하지 못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명을 받들고 불경으로 갈 때에 금방을 엄하게 세웠어도 오히려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니 오로지 교린할 때에만 이런 법을 세우지 아니하여 사화를 많이 가지고 가서 매매하여 왕명을 욕되게 하였어야 가겠습니까? 또 섬 오랑캐의 풍속이 비록 무지하다고는 하나 그 어리석은 자들 중에 반드시 식자가 있을 것이오니 어찌 우리 예의의 나라에 오욕을 끼칠 수 있겠으며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유사의 명을 내리시어 북경에 가는 사신의 예에 따라 금지 물품을 정하고 그 가지고 가는 수량을 한정하여 그 도에 감사로 하여금 엄중하게 고찰하고 물건을 수색하게 하여 만일 모람되게 가진 자가 있으면 즉시 아뢰게 하고 율대로 과제하여 사지를 온전히 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예조에 내리게 하였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1월 5일 임자 네번째 기사 김만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김만이 유선, 유반, 유탄관 각 1개와 대소자기 아울러 120개와 자주기 6개, 유후지 수십 장, 면포 한 필을 요구함으로 명하여 이를 주었다. 세종 7월 43권 세종 11년 1월 6일 개축 첫번째 기사 태평관을 예태에 고쳐 짓게 하다. 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태평관을 고쳐 짓는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미 헐어버리고 미처 다 짓기 전에 사신이 만약 온다면 어찌할까? 하니 우의정 맹사승이 아뢰기를 현재 태평관의 터가 서편은 높고 동편은 낮으며 또 땅도 좁으니 흥천사로 옮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흥천사는 태조의 원찰이다. 태조께서 태종에게 이르시기를 불전을 헐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할 수 없으며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사신관은 창덕궁과 경복궁 양궁 사이에 두어야겠다 하셨으니 흥복사터에 짓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흥복사의 터가 광활하고 지세도 고르니 거기에다 고쳐 지으면 공력을 많이 들 것이오나 다만 한되는 바는 시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사신관을 짓는데 마땅하다면 저자를 옮겨도 가하다 하였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대로 본관 예태에다가 넓고 크게 고쳐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사 사신이 오더라도 잠시 동안 임시로 흥천사에 접대하는 것도 역시 가할 것입니다. 하니 호조판서 안순에게 명하여 정부 육조와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그대로 예태에 고쳐 짓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연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지방 향리 충원책에 대해 논의하다. 충청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각 거울의 향리가 혹은 스스로 구하기도 하고 혹은 향리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자기 외손으로서 정력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고을의 향리 사람으로서 거주하는 관계로 정력하기도 하나 모두 장가한 것은 아닙니다. 정조 후에 나오는 자가 꽤 많더니 지금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고를 핑계하여 이역을 모면하고자 하여 어지러이 신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하는 대로 모두조차 그 역을 면제해 준다면 향리가 날로 줄어들어 각 고을이 세잔하게 될 것이오니 청컨대 임신년 개국 이래 잡과외 등가 한 자와 삼정일자는 전례에 의하여 면역해주고 그 이외에는 혹 3대 혹 2대를 연달아 입역한 자와 비록 자신이 입역하더라도 구속을 자원하는 자는 면역을 허락하지 말아서 주군을 실하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와 여러 조의 명을 내려 함께 의논하게 하니 판서 이명균 등이 아뢰기를 옳습니다 하고 좌의정 황희는 아뢰기를 비록 자신이 입역하였더라도 임신년 전에 비로소 정력된 자는 면역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황희 등의 논의에 따랐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편전에서 굴을 치다. 종친과 함께 굴을 쳤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8일 을미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8일 을미어 두 번째 기사 아버지의 상기를 어긴 최자달을 과제하라는 상소. 좌사간 유명문 등이 상소하기를 3년간의 상기는 천하에 공통된 것으로서 사람의 자식이 되어 진시로 스스로 다 하여야 할 바이거늘 이제 최자달이 무신년 봄에 요행이 도시에 합격하였는데 올해 그의 아비 최득비의 초상을 당하고 10월에 이르러 병조에서 부사장에 임명하며 자달이 갑자기 스스로 상복을 벗고 죄연스럽게 영에 따르니 신등은 생각하거늘 백일에 문상하는 것은 본래 군사의 이름으로 병적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달이 당초에 한량으로서 시제한 것이요 본디 군사가 아닙니다. 마땅히 친상을 당한 연유를 고하고 상제를 마칠 것이온데 이를 돌아보지 않고 완인하게도 부끄러움이 없이 스스로 상복을 벗고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탐하였으니 어버이를 잊고 녹복만을 구하는 마음을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이르기를 어버이를 섬기기를 효도로 하기 때문에 그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충신을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달이 단상한 죄는 다만 불효만이 아니오라 실로 풍교에도 누가 될 것입니다. 또 이제 명나라에서 사제할 때 최득비의 아들들이 모두 죄질을 입는데 자달만이 홀로 길복을 하는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빨리 이 관직을 거두시고 유사에 명하시와 율대로 과제하고 상제를 마치도록 하여 인륜을 후하게 하시고 선비의 기풍을 닦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8일 을미어 세 번째 기사 올량합 지휘 등이 토사물을 바치다. 올량합지 백안토와 천호 야량함 황가로 어건가무 우랑거 등이 와서 토사물을 바침으로 옷과 신을 내려주고 면포 32필을 담요로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8일 을미어 네 번째 기사 김만이 요관은 물품을 주게 하다. 김만이 대수 6이 아울러 25개와 흑록비 1개와 홍후지 30장을 요구함으로 명하여 이를 주었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림원으로 이어하다. 사정전과 경해루를 중수하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향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올량 앞 금하산에게 말과 옷 등을 내려주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올량 앞 금하산이 조정에 머물러 시위하기를 원하오니 안장갖춘 말과 옷과 신을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1일 모 첫 번째 기사 춘향대제에 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1일 모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11일 모 세 번째 기사 김만이 화약을 요구하니 주게 하다. 한 건을 주었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1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경수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다. 악차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도적이 밤에 다니니 술락군으로 하여금 구석진공과 좁은 골목까지도 두루 순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좌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술락군이 어찌 좁은 골목길까지 두루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였고 병조 판서 최윤덕이 아뢰기를 신이 젊어서부터 술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사온데 실로 두루 돌아다니기란 어렵습니다. 하였다. 황희가 다시 아뢰기를 지난번에 화재 때문에 경수소를 설치하였더니 밤에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고 성안에 평온하였사오니 다시 경수소를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행행하실 때의 숙소는 군사들로 하여금 술라 돌지 말게 하고 다만 좌경만을 염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치신사 정흠지가 계하기를 무과 과거의 제도는 송나라 때부터 모두 문가에 따랐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과 시취는 조정께서 이루어 놓으신 법이므로 경솔이 고칠 수 없다. 다만 경서의 고강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흠지가 또 계하기를 유음자제로 25세 미만인 자는 모두 섬균관에 들어가 25세 지나서야 비로소 벼슬길에 오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다. 다만 25세 이전에 문과에 합격한 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예조판서 신상이 계하기를 개국한 이래 사전에 실려있는 대로 신에게 제사하던 곳을 이제 다시 모두 제사한다면 그 수요가 너무 많은 까닭에 각도의 이 문화에 영험이 있는 곳을 물었더니 영험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 비록 향과 충문을 내려서 지제하지 않더라도 그 고을 수령이 또한 지제하는데 국고로 하거나 혹은 위전으로 하며 혹은 관에서 재구를 공급하는 등 그 예가 일정하지 않으니 비오건대 모두 국고의 미국으로 공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전의 영역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이미 모두 지지하여 왔다면 비록 향과 충문을 내리지 않더라도 제사 지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지지하는 모든 곳에 모두 국고로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2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2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2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천추사 이각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10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이긴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무질의 불충불효한 죄는 진실로 천지 사이에 용납되지 못할 바로서 국법으로 반드시 죽여야 하므로 태종께서 대의로 결단하사 법대로 처치하여 나라의 형법을 바로잡았은즉 그의 자식과 사위를 임용하지 못함은 명백한 일입니다. 이제 그의 사위 이긴에게 특별히 우군 부사정을 제수하시어 조반에 참여하게 하시니 실로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바라오건대 이 직을 거두시와 다시 사용하지 마소서 하니 윤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이긴이 일찍이 아내를 버린 것을 내가 명하여 같이 살게 하였으니 이긴의 고신을 속히 석영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헌납 이내가 계하기를 죄인의 사위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자는 남편을 좇는 것인지라 사위는 친자식에게 비할 바가 아니니 빨리 서경에서 내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12일 김이 6번째 기사 김만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김만이 백세면조 이필과 홍자 우피 청사필을 요구함으로 명하여 이를 주었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12일 김이 7번째 기사 내이포 천호 조안중의 부정에 대해서 취죄하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내이포 천호 조안중이 법으로 정한 이외의 염군 구인을 더 징발하여 매달 그 사람들에게서 이석의 소금을 거두어 선군으로 하여금 어물을 싣고 가서 미국을 바꾸게 하였고 또 선군 2인의 역을 면제하여 주고 청밀 4그릇을 징수하였으니 율은 장 100과 충군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다만 장 80만을 시행하고 그 꿀을 바친 자에게 자원 여부를 다시 공문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13일 경신 첫번째 기사 형벌의 불가피함과 그 남용의 불가함에 대해서 논하다. 경륜에 나가서 서경 대우 모편을 강하다가 나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대로 다스리게 하여 사방의 바람이 움직이듯이 미연히 따르게 한다면 오직 너의 아름다움이다 한 귀절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 한편에서 곤곤히 형벌은 마땅히 삼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형벌은 비록 아름다운 일도 못되는 것이지만 성인도 역시 능히 그만두지 못하는 신바이다 하니 검토관 김돈이 대답하기를 형벌은 비록 없을 수 없는 것이나 또한 용납할 것도 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편에 누누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13일 경신 세번째 기사 좌헌납 이내가 계하기를 전날 이긴의 고신을 석양하라 명하셨으니 신등이 다시 생각하건대 죄인의 후회를 사유라고 해서 경솔히 의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니 장가간 것이 만일 무질이 죄를 얻기 전이 있었다면 여자는 남편을 따른다 하여 논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질이 죄를 얻은 뒤였으니 이는 유죄인 것을 알고서 장가든 것입니다. 무질이 죄를 얻은 뒤에 아들과 사이를 소용하는 길이 이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이것이 신등이 결망하는 바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말이 옳다. 그러나 기니 일찍이 그 아내를 버린 것을 내가 명하여 데리고 살도록 하였으니 만일 그대들이 말을 좇는다면 내가 기를 속인 것이 된다 하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13일 경신 첫번째 기사 네이포에 사는 실화한 외인들에게 환상곡을 헤아려 주도록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네이포에 머물러 사는 외인 37호가 실화하여 그 가지와 미곡을 다 태워버렸으니 청컨대 양실이 떨어진 자를 가려서 환상곡을 헤아려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13일 경신 네번째 기사 이지를 해주 목사로 삼다. 이지는 매양 수령이 될 때마다 무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관물을 낭비하고 오직 술 마시는 것만을 일삼았으며 곤기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등 못하는 일이 없었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14일 신유 첫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15일 임술 첫번째 기사 경원 병마사 이징옥이 전문을 올려 사은하다. 성군께서 은혜를 베푸시와 곡진이 긍령을 더하시어 부자가 연이어 은혜를 계속 받으며 어찌 감격을 이기겠나이까. 분수를 헤아리며 바라던 바에 넘치와 꼭 보답할 것을 충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외람하게도 천박한 재주로 요 행이 성대를 만나 뱃슬에 올라 아무런 공효도 없었사온데 지위가 더욱 높아졌고 일을 맡아보며 아무런 능력도 없사온데 녹공이 더욱 많아졌으니 지우하심이 특별하셨고 권련하심이 더욱 후하시어 신의 아비 이 전생이 인수지경에서
우유하옵고 성화지세에서 함령하와 오무산전은 굶주림을 면하였고 일간모옥은 세월을 보내었기에 족하나이다. 성상께서 신이 나라만을 위하여 집 일을 잇기를 생각하사 신에게 효성을 옮겨 충성하기를 이르시고도 오히려 예감을 돌리시와 신의 미약한 정성을 밝게 보시고는 이미 신에게 부고에 소장된 물건을 내리시고 또 아비에게 창류에 저축된 양곡을 내리시니 다만 숙수지봉을 다할 뿐 아니라 또한 향리의 영광이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을 다하여 본강을 더욱더 튼튼히 지키겠습니다. 이는 대개 하해 같으신 도량으로 그 은덕을 베푸시고 부모 같으신 사랑으로 그 정을 내리시는 때를 만나 불의지간에 베푸시와 이처럼 전례 없던 언택에 적게 하시니 묘연한 저의 부자의 기쁨과 경사는 말로서 다할 수 없으며 하늘과 땅이 같이 커서 보답할 길이 없사옵니다. 삼가 마땅히 이 적심을 변하지 아니하여 죽어 백골이 되도록 잊을 수 없사와 살아서는 몸을 바칠 것을 끄리끼지 않을 것이었고 죽었으는 결코 보온할 것을 도모하겠나이다 하였다. 숙수지봉은 가난한 중에도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5일 임술 두번째 기사 사신에게 온진년을 베풀다. 지신사 정흠지를 보내어 사신을 불러와서 엄집년을 건정전에서 베풀고 안장과 주말과 세마포 율피를 주었다. 잔치를 파하고 임금이 사신과 더불어 경회루에 나아가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하는데 사신이 감탄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5일 임술 세번째 기사 김만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김만이 시복, 마장, 전피, 화포, 초립, 도자기 각 1개와 유청록비 5장, 유후지 수십 장, 안등장은 3냥을 요구하므로 명하여 이를 주었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6일 개현 첫번째 기사 명나라에서 군사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천추사 이각이 말하기를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 군사를 청하여 달단을 정복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니 이 말이 과연 그러하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판부사 허조가 대답하기를 원나라 조정에서도 역시 일찍이 참병할 일이 있었는데 우의정으로 치사한 유관이 친히 그 일을 보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득이 이에 응하게 된다면 쓸만한 병사들을 뽑아서 보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준하고 인물이 선소하니 명나라 조정에 말하여서 면하지 못하게 된 연후에나 이에 응할 것이다. 이번에 온 사신이 성지를 청하고 옥등과 구아를 요구하는데 구아를 구하는 것은 사실인 듯하나 옥등은 사실이 아닌 듯하니 옥등을 사신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바치게 하고 주보는 사은하를 입조하는 최득비의 사위편에 보내는 것이 어떨까. 이와 같은 뜻을 사신에게 넌지시 떠보아야 할 것이다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가히 그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사신이 우리나라를 위해 온 것이 아닌데도 그 청구하는 것이 매우 많으니 만약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받들고 온다면 창승보다 더 심할 것이다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이각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죄화문을 파수하는 자가 우리나라 사신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각등이 부득이 임모를 주기로 허락한 뒤에 들어갔다 합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만이 또한 요동에 도착하 있는데 의복을 요구하러 왔다가 한다 하니 예조 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오로지 내간만이 아니라 예부의 관리도 역시 공공연히 뇌물을 받고 있으니 옛사람이 이른바 회례를 공공연히 행한다 하면 바로 이를 이름인가 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6일 개현 두번째 기사 조신은의 아들 조묵을 시험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다. 조신은의 아들 조묵이 과거에 응시하고자 하여 북을 쳐서 상언한 임금이 말하기를 조박의 1등 공신으로서 공신적에 삭제당하였으니 묵은 죄인의 손자이다. 시험장에 나갈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6일 개해 세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6일 개해 네 번째 기사 김만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김만이 홍염세주, 자염세주 각 이필을 요구함으로 명하여 이를 주었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6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의 행정구역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 건의를 올리다. 호주에서 개하기를 충청도 연풍현 사람들이 상언하기를 본현은 원래 충주 경내로서 장영 장풍의 두 구역에 속해 있었던 것인데 지난 개유연에 비로소 간물을 두었으나 사방이 큰 산으로 둘러있고 토질이 척박하여 민호가 겨우 180호에 밭이 450결이요 또 남북에 모여드는 곳에 위치하여 있어 본주의 사객과 외객의 내왕이 심히 빈번한 데다가 더욱이 쇠를 단련하여 배를 만들기 때문에 요역을 지탱할 수 없어 다 흩어져 도망하오니 청컨대 개 어금니처럼 서로 들쭉날쭉한 괴상군 동면의 모향리, 갑탄장령, 내화석원, 대성산, 내율곡, 사계평, 오전, 각호, 각연 등과 충주 동면의 관동, 운정, 오산, 추동, 원통, 미내 및 충주 관내의 간물, 내미, 안부역 등의 땅을 떼어 본현의 부속시켜 본현으로 하여금 부성하게 하여 그 관호를 잃지 않도록 하여 달라 합니다. 하니 본도에 명을 내려 이를 분변하여 아리라고 하였다. 본도에서 계하기를 괴산 동면의 각호, 각연, 오전 및 안부역 등의 땅은 괴산과의 거리가 심히 머오니 마땅히 떼내어 연풍에 붙이는 것이 옳겠사오며 내화석원, 대성사, 내율곡, 사계평, 갑탄장령, 모향리 등의 땅은 연풍과의 거리가 심히 머오니 전대로 본군에 붙여두는 것이 편리할 것이요 간물, 내미 등의 땅은 양읍의 과의 거리가 비록 비슷하나 연풍현과는 큰 산으로 서로 막혀 있으니 그대로 본주에 붙여두는 것이 편하겠고 관동, 운정, 온산 등의 땅은 본주와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떼어서 연풍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며 추동, 원통, 미내 등의 땅은 비록 연풍과 멀고 또 막혀 있으나 연풍 동면은 땅이 좁고 민호가 적으니 마땅히 모두 떼어내어 연풍에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동궁으로 이어하다. 임금이 동궁으로 이어하고 동궁은 상림원으로 이어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신에게 별선을 주게 하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18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과시에 있어서 협서를 엄하게 수색하지 말도록 건의하다. 자, 선당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판부사 허조가 개하기를 어제의 한성씨는 비와 눈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관이 정지하자고 청함으로 그대로 따랐노라 하였다. 허조가 아뢰기를 과시의 법이 하루가 아닌데 동당의 금령은 다소 엄하고 감시는 다소 너그러운 것입니다. 어제는 협서를 수색함이 너무 엄하여 거자들이 모두 고생을 하였습니다. 생후는 시취하여 곧 임명하는 사람이 아니요 장차 성균관에 기가하면서 독서하게 하려는 것이온 이같이 엄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 뜻도 역시 그러하다 하고 우대은 허승에게 명하여 판부사의 말이 그러하니 변 판부사에게 말하라 하니 변계량도 역시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하심이 지당합니다. 마땅히 예주로 하여금 전대로 협서를 수색하게 하되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고 하소서 하였다. 거자는 수험생이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18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장량 조국간의 일에 대한 비염 문제를 논의하다. 대사한 조치가 개하기를 중2인이 장량 조국간의 일을 널리 퍼뜨려서 도의상 온 관사에 관하니 이를 폐하고 비염하여야 마땅하겠사오니 청컨대 이 일을 다른 관사로 옮겨 탄핵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이 말한 바는 오직 조국간의 일뿐이다. 그 나머지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만약 도관이나 형조의 결사관들이 한 사람 때문에 비염하여 사원부에 온 관원이 모두 비염한다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다만 장령만 비염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18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매사냥을 구경하다. 동교에 거동하여 매사냥을 구경하였다. 세종시로 43권 11월 세종 11년 1월 18일 을축 네 번째 기사 김만이 요구하는 것을 주게 하다. 김만이 화약 철동화 유철 30건 흑진초 3건을 요구함으로 명하여 주게 하되 다만 유철은 15권만을 주고 진초는 2건을 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1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한성시를 거부한 수험생들의 응시를 금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예조판서 신상이게 하기를 이번 생원 한성시를 남부학당에서 개장하였더니 70여 명의 수험생들이 문을 밀고 젖히고 돌려 나가버렸다고 사관이 본조에 고하여 왔사오니 청컨대 이들은 앞으로 응시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스스로 나가게 되었는가 하였다. 신상이 아뢰기를 그날 눈비가 와서 장내가 협작한 까닭으로 이에 분노하여 나가게 된 것이오니 그 수창한 자를 징계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군자로서 무리함이 이와 같은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병조판서 최윤덕이 계하기를 지금 병기가 모두 부실하온데 듣자온즉 금산의 달단이 본거지를 떠나서 유리하고 있다 하오니 금년에 올 우한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병기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윤덕이 아뢰기를 근래에 방패 60명을 인도하여 영선하고 있었으나 휴식할 겨를이 없사온데 이제 사정전과 경혜루와 태평관 등의 역사를 한꺼번에 모두 시작하게 된다면 백성들이 매우 곤핍하여질 것입니다. 태평관의 역사는 일타전지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윤덕이 나가니 임금이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근래의 농사가 비록 풍작을 보았다 하나 백성들이 아직 소복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방패 60여 명은 제하고 오로지 승도들만을 모집하여 태평관을 짓게 하면 비록 장마전에 마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겨울에 끝낼 수만 있으면 가하다. 사정전은 협착하고 경혜루는 기울어져 위태하기 때문에 부득이 개수하는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고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무고에 대해 개하지 않고 죄를 결단한 것에 대해 형조를 행문하게 하다. 유사사람 이천생과 가물이 고하기를 강의, 강오을미, 강을생, 섭봉생, 동근광 등이 동전을 녹여 그릇을 주조하였습니다. 하므로 형조에서 이들을 군문하니 강의 등 사명은 모두 사실이고 금강은 사실 무근이므로 형조에서 이를 무고라 하여 천생과 가물에게 각각 장 100대를 치고 수군에 충당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을 주지도 아니하고 또 죄를 준다면 누가 감히 고발해서 잡겠느냐. 형조에서 개하지도 않고 죄를 결단한 것은 잘못이다 하고 사헌부에 명하여 형조를 행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1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안평대군 이용이 장가들다. 좌부대원 정현에 따르게 장가들었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20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사신이 소견 최득비에게 사죄하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유선덕 3년 세차 무신 10월 김효삭 14일 이민에 황제는 상보감 소경 김만을 보내어 홍여시 소경 최득비에게 유죄하노라. 그대는 청리로서 공경하고 삼가서 영원히 영화를 누릴 것을 기약하였더니 갑자기 부음이 들리니 친친의 영고로서 진실로 애도하며 기탄하노라. 이에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제사하노니 그대는 험량할지어다 하였다. 청리는 황제의 내척이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20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올제갑 두친개 등이 하직하다. 간장과 준말과 옷과 신 및 염주, 면포 각 5필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20일 정묘 일곱 번째 기사 다방주와 우본과 참여별감에게 채아직을 더하게 하다. 이조에스게 하기를 다방주와 우본과 참여별감 등을 청컨대 가갖고 삼군 녹사 내시의 예에 의하여 권무 죄팔품 채아직을 더 주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정부와 여러 조에 함께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내시의 팔품 채아직 하나와 삼군 녹사의 권무 채아직 둘을 감하여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20일 정묘 여덟 번째 기사 토관과 조관의 직품 관계의 조정을 건의하다. 이조에스게 하기를 하문과 평안의 토관을 조관의 직품에 서로 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사오니 청컨대 토관 5품을 조관 6품에 준하여 이것으로서 그 위차를 채간하되 각각 그 종품의 말직을 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20일 정묘 아홉 번째 기사 함길도 북청관나 노비들의 신공을 면제하여 주다. 지난해에 바칠 신공을 면제하여 주니 이는 수재가 있었던 까닭이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20일 정묘 열 번째 기사 경기의 수로 조운을 폐하고 육로를 이용하게 하다. 호조에스게 하기를 경기 수원부에서 지난 갑진년에 조운하던 곡식이 배가 파손되어 모두 침몰하였으니 이제 또 바람을 만나 전복되어 익산자가 6명이나 되오니 청컨대 경기의 수로로 조운하던 각 고울들은 이제부터 다 육로로 수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2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괴력난신에 대해 논하다. 경연에 나아가 서경 우공편을 강론하다가 조서 동혈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사람이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독수리가 강아지를 낳고 새와 쥐가 한 보금자리에 산다고 하니 그러한 일도 있는지 모르겠다. 공자께서 괴력난신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음과 옛적 선비들이 괴타는 상도에 어긋난다고 논하였음은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2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1월 2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토관의 급을 낮추도록 하고 그 임명하는 법은 간언이 아랜대로 따르게 하다. 조사관 유맹문 등이 상수하기를 삼가 육전을 상고하옵건대 토관을 임명하는 법은 인, 사, 해년을 식년으로 삼았으니 이는 대개 그 임기를 오래게 하여 그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온데 근년에 와서 함흥부와 평양부에서는 그 토관의 임명을 한년지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혼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 칭탁하고 무시로 고쳐 임명하기 때문에 1년 안에도 누차 그 작업을 옮겨 혹구품에서 실품으로 승진하기도 하고 팔품으로서 육품으로 승진하기도 하여 이미 임명하는 법을 어기오며 또는 토착인이 아닌 자로서 함부로 토관직에 임명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는 한 계제를 삼고 있으니 신등을 생각하건대 토관의 직품이 비록 낯싸우나 어찌 한 개인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정실에 따라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등은 원하건대 토관의 임명은 일체로 이미 이루어져 있는 법에 의하여 매양 식년을 당할 때에 임명하게 할 것이고 또 어떤 사유를 칭탁하여 고쳐 임명하는 것은 일절금단하여 혹시 과거리 생기면 재간 있는 토착인을 첨가하되 그 거주지와 부친의 성명을 아울러 기록한 연후에 전조에서 다시 핵시를 더하여 만일 함부로 첨가한 자가 있거든 사헌부에 이첩하여 율대로 죄를 주게 되면 자주 경질하거나 함부로 승진시키는 패단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토관의 벼슬은 조관과는 비할 데가 없는 것이온즉 이제 토관을 경관직에 준하여 임명하는 것은 실로 합당하지 않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이 우매한 말씀을 굽어 살피시고 토관 임명권을 거듭 밝히시와 함부로 임명하는 패단을 막으시고 또 토관의 급을 낮추도록 명하시와
조간을 높이소서 하니 이를 명하여 이조에 내리니 본조에서 계하기를 토간의 겁을 낮추는 일은 이미 먼저 이첩하였었고 그 임명하는 법은 간원에서 계한 대로 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과골은 자리에 개론이 있으며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1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사신에게 석든전과 큰 개를 내리다. 지신사 정흠지에게 명하여 석든전 이불과 큰 개 10마리를 사신에게 주니 사신이 큰 개 5마리를 가려서 받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1일 무진 5번째 기사 김만과 두목 정백겸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김만이 장박을 만들 소용으로 홍후지 48장을 요구하고 두목 정백겸이 면포 한 필을 요구하며 이를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매산양을 구경하다. 동교에 거둥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협책을 검하는 법을 폐지하지 말도록 건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예조판서 신상이 계하기를 과장에서 협책을 수검하는 법을 세운 뒤로 중의 학자들이 모두 경서의 정문과 초집을 외더니 그 뒤에 협책하는 것 검하지 않았었고 건일한 성시에는 비록 수검하는 관원이 있사오나 혹 수색하기도 하고 혹 아니하기도 하고 실로 고르지 못한 일입니다. 수검하는 법이 이미 원전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비옥건대 이루어져 있는 법에 따라서 시행하시고 그 법을 고치지 마소서. 이와 같이 하면 사람들이 장차 학업에 힘써 모두 경서를 외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원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또 말하는 자가 있기에 검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이다. 만약 원전에 실려 있다면 하필 고치겠느냐.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임금이 좌의정 황희에게 말하기를 사신이 처음에 말하기를 앞서 왔을 때는 다만 말 2피를 주었거니와 이번엔 3피를 주겠는가 2피를 주겠는가 하는데 그 말이 매우 여무지더라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태종조에 황음이 왔을 때 혹 1필도 주고 혹 2필도 주었사오나 3필까지 이런 일은 별로 없었사오며 또 모하루에 전별년에서 준 년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던 사신에게는 2필을 주는 것도 역시 과한 것이다. 전편에서 비록 여무지게 말하더라도 이미 전례가 있으니 전별년에서는 주지 않아도 과할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섞던 잔을 사신 자신이 가지고 가서 바치겠다 다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이를 주본에 기록하겠다 했더니 사실은 내가 스스로 바치려고 한다고 말하니 이는 곧 그 자신이 구하는 것이다. 비록 그 수요가 적다고 노엽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미 구하여 얻기가 어렵다고 대답하였더니 더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사신을 무난하게 하고 큰 개를 주다. 10마리를 주었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3일 경우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3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요맹문이 최윤중 오신지의 자급 위반을 바로잡으라고 상소하다. 좌사간 유명문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제목을 보건대 대교육 최윤중의 급을 내려 검열을 삼고 봉상시 녹사 오신지로 이를 대신하여 대교를 삼아 그 작업의 격례에 위반되었기에 이조에 이첩하여 물은즉 답하기를 예문관의 천망에 조차 임명한 것이라 합니다. 신등이 그의 생각하건대 관원을 임명하는 법은 신중히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온데 과실이 있어 좌천시키는 것은 마땅하오나 아무 허물도 없이 작업을 낮춘다는 것은 예적에도 듣지 못했던 바입니다. 이제 윤중은 본 뒤 과실이 없사온데 이에 본 작업에서 낮추었사오니 실로 합당하지 못한 일이오며 신지는 비록 천낭이 있더라도 과구를 기다려서 복을 임명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바라오건대 전조의 명을 내리시와 그 임명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였다. 제목은 관리를 제수한 명단이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3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안화사의 중신성을 취죄하라는 계승 유후사의 건의 안화사의 중신성이 사망한 중을 제멋대로 불에 살라
매장하여 국법을 범하여 싸우니 청컨대 이를 죄주소사했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3일 심리 첫번째 기사 궁궐 이외의 공사 건물의 붉은 칠을 쓰지 말라고 공조해 전교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4일 심리 두번째 기사 통신사들이 일본에 갈 때 금은 동전, 화문석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금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일본 통신사는 수로를 따라 여러 달 걸려 왕복하므로 그 지속을 얘기하기 어렵사오니 청컨대 이번 사신부터는 사사로이 가지고 가는 포물을 북경에 가는 사신보다 배나 되는 수량을 가지고 가도록 허용하되 금은 동전, 화문석, 호피, 표피 등의 물건을 일절 모두 검단하고 감사는 차사원을 발하고 본부에서도 또한 이원을 보내어 이를 검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1월 24일 심리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문무과 전시의에 관해 아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문과 전시의를 하루 앞서 성공감에서 재판을 전정 동서에 설치한다. 당일 달 기우면 응시생들이 대궐문 밖에 집합하고 질병에 이르러 삼엄의 북이 울리면 시신이 먼저 전정으로 나아가서 동서로 나누어 쓰고 다음에 응시생을 인솔하여 함께 전쟁에 들어와서 북형하고 쓴다. 중금이 음을 전하면 향로에서 연기가 오르고 전하가 나와 자리에 오른다. 시신들이 가로줄을 지어 사배례를 행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복례량이 독건관문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겹주로 북향하였습니다. 통산이 국궁 사배흥 평신을 찬하면 독건관과 응시생은 모두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라한다. 그 다음에 독건관을 인도하여 동계에 올라가서 제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이보다 앞서 유사가 독건관 2품 이상의 자리를 동벽에 설치하고 3품 이하의 자리를 남쪽 줄에 동으로 가까이 설치하며 또 응시생의 자리는 동서랑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대원이 전하의 명령을 전하며 통례문이 교지가 있다 한다. 응시생은 모두 부복하고 통례문이 시제를 재판 위에 붙이면 응시생은 다시 일어난다. 전하는 안으로 들어가고 시신들이 나가면 응시생은 나아가서 시제를 베껴서 가지고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서 날이 어둡기 전에 모두 시군을 바치고 나간다. 무과 전시의 기일에 앞서 유사가 시험장에다가 땅을 골라 다듬어 단을 만들고 대차를 그 단 위에 남양하여 설치하고 그 남쪽에 보사의 후 3개를 세워놓고 원후는 240보이며 중후는 180보이며 근후는 80보이다. 기사의 적을 좌우에 각각 3개씩 설치하고 적과 적 사이에 거리는 25이고 3개의 적이 모두 50보인데 좌사하는 자는 좌편의 적을 쏘고 우사하는 자는 우편의 적을 쏜다. 기창의 표 3개를 세운다. 좌우에서 서로 마주 대하게 하되 표와 표의 거리는 기사의 적에 준한다. 그가가 발동할 때의 시위와 도종은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임금이 대차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악차로 들어가 자리에 가서 앉으면 병조와 훈련관 및 응시자들이 대차 앞으로 들어와서 겹줄로 북향하여 사배를 예를 행하고 나서 2품 이상은 서계로 올라가 단 위의 자리로 나아가고 3품 이하의 각 임무를 맡은 자와 응시자는 모두 물러나와 활과 화살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2사람씩 짝을 지어 활 쏘는 자리로 나아가서 원후에 쏘는 사람이 3개의 화살을 쏘는데 여러 짝들이 차례로 쏘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중후와 소후도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기사는 말을 달리며 관역을 쏘는 사람이니 3개의 화살을 쏘고 나서 물러난다. 기창은 말을 달리며 창 쓰는 자세를 짓는데 표마다 모두 자세를 변하여 3개의 표를 지나가며 또 자세를 바꾸고 물러간다. 격구는 말을 달리며 자세를 바꾸고 정대로 공을 쳐서 궁문으로 내어보내고 나서 모두 물러난다. 그가가 궁으로 돌아갈 때에 시위와 도종은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문무관 방방의 길에 앞서 전개 위에 창방하는 자리를 설치하되 남쪽 가까이 좌우로 서로 마주 향하게 설치하며 문과는 왼편에 있게 하고 무관은 오른편에 있게 한다. 좌우 시신의 자리는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보통 의식과 같이 하고 내시는 사신 뒤에 있게 한다. 재성의 자리는 모두 전정에 설치하되 문은 동쪽에 문은 서쪽으로 하며 중심을 머리로 삼아 등급마다 위차를 달리 겹줄로 하되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한다. 초음의 북이 울리면 산선의 장위가 들어와 진열하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이음의 북이 울리면 대은 및 상호군 대호군 호군이 전쟁에 들어와서 사배례를 행하고 시위를 하기를 보통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다음에 내시다방의 참상 참회가 전장에 들어와서 사배례를 행하고 동서로 나뉘어 쓰고 다음에는 행수견룡이 전장에 들어와서 사배례를 행하고 나뉘어 쓴다. 이상은 모두 평상 의복을 입되 오직 직권 내시는 공복을 입는다. 다음에 복례랑의 시신을 인도하여 전장에 들어와 산관인 훈련관의 참회도 따라 들어오는데 모두 조복을 입는다. 복을 쳐서 삼음을 아리면 중금이 음을 전하고 향로의 양기가 오르면 전하가 나와서 자리에 오른다. 통례문 창원방과